예, 이제 2024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내년에 관심 있는 섹터 업종 가운데 2차 전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의 원래 특징이 뭐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함께 상승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있고 쏠림인데 워낙 쏠림이 강했던 올해 시장이고 그 가운데 2차 전지의 강한 상승 또 최근의 하락이 있습니다. 키움증권 김준수 연구원과 2024년 2차 전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키움증권에서 2차 전지 담당하는 권준수 연구원입니다. 네네. 네. 권준수 연구원이시군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성함을 네네. 잘못 부르면, 네. 권준수 연구원님. 네. 올해 뭐 사실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변동성이 컸는데 2차 전지가 사실 상반기에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면서 관심을 끌었었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그때 원동력 상승력이 뭐였는지 한번 좀 리뷰 좀 해볼까요? 네. 올해 연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 때 이제 CEO가 되게 견조하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었고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2차 전지 업종 내에 이제 모멘텀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지난해 이제 8월에 이제 IRA 법안 초안이 좀 나온 다음에 이제 국내 이제 양극재 업체들 중심으로 이제 수주 기대감이 좀 붙으면서 이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견조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죠. 테슬라가 이야기 있을 때마다 테슬라 오르면 국내 2차 전지 좀 올랐었고요. 네. 그런 영향이 있었고 IRA 세부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양극재가 그렇죠. 엄청난 수혜를 받았었던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수급 요인들과 이제 쏠림 현상 때문에 사실은 좀 급격하게 오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반기 들면서 상당히 많은 가격 조정을 지금 가지고 온 거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여러 그 이슈들과 우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그 근원적으로 보면 업황에 관한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체크 좀 해주세요. 네, 2차 전지 업종 내 지금 속도 조절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률 자체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못 미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3분기 실적 발표 때 이제 GM이나 포드 같은 이제 글로벌 OEM 업체들이 속도 조절을 좀 시사를 했었고 네. 대표적으로 뭐 배터리 투자나 아니면은 전기차 신차 출시를 좀 지연시키는 것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좀 센티멘트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전기차 업체들의 속도 조절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수요에 좀 둔화가 나타나고 있고 가장 큰 거는 지금 뭐 고금리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환경이 좀 수요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뭐 미국 그 자동차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신용자 대상으로는 8% 정도 그리고 이제 저신용자 같은 경우 21%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수요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키움증권 권준수 연구원님과 함께 2차 전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어. 아까 성함을 바꿔가지고 중간중간에. 네. 권준수 연구원님. 그러니까 사실은 성장률 추정이라고 하는 게 애널리스트 그렇고 산업전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예. 다음 그렇죠. 분기. 예? 네. 적어도 다음 분기 혹은 뭐 내년 가도 쉽지 않은데 이거를 뭐 3년 후, 5년 후를 사실 성장률을 추정하다 보니까 조금만 미스나도 비율이 조금만 미스나도 이제 확 기대감과 이제 변화들이 있는 건데요. 사실은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보다는 시장에서의 기대가 좀 너무 초반에 과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어쨌든 성장하는 섹터는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산업에 비해서 2차 전지의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보면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 EV 판매량 기준으로 작년 대비 31% 정도 성장을 예. 예상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내년으로 갔을 때는 21%로 좀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률 자체는 이제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에 대한 부담 요인 가운데 요즘에 이제 원재료 가격, 특별히 리튬 가격 하락으로 그 이제 마진 압박을 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리튬 가격이 잘 안 돌았습니다. 언제쯤 돌아섰는지랑 함께 리튬 가격이 정말 이렇게 특별히 양극재나 소재 업체 극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맞는 건지 그것도 사실 궁금해요. 사실 이제 원재료 중에 리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배터리 셀이랑 뭐 양극재 등 일부 소재들의 이제 ASP 즉 판가 같은 경우가 이런 이제 리튬과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지금 이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수요가 기대치 못 미치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쪽에서 재고 조정이 좀 리튬의 재고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리튬 구매가 좀 지연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년을 좀 전망해봤을 때 우선 당분간은 이제 리튬 가격이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락세보다는 이제 하락 안정세에 좀 접어들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리튬 업체들의 이제 생산 원가, 즉 BEP 같은 경우가 킬로그램당 17에서 20불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좀 근접해 있다라고 그렇죠. 봐주시면 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리튬의 재고가 많이 좀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전방 수요가 좀 회복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리스토킹 수요, 즉 이제 재고 축적 수요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도 중국 쪽에서 기사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리튬 업체들의 이제 지금 위주 보수나 아니면 가동률 조정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BEP 아래로 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업체들이 좀 가동률 조정에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서플라이 즉 이제 공급 측면에서 조금 줄어들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리튬 가격에 연동해서 판가를 오르고 내리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싸게 사온 리튬 가격에 단가가 떨어지니까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싼 가격에 지금은 리튬 가격을 사니까 이제 앞으로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좋아질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재료를 받아서 네네. 기간이 있잖아요. 좀 혼재되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는 리튬 가격과 이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이제 함께 가는 구조가 이제 맞는 겁니까? 네, 그리고 예. 일단 그러니까 업체들마다 재고가 얼마나 쌓여 있냐가 또 관건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예.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리튬 가격이 좀 급락하게 되면은 뭐 재고 평가 손실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이 많이 안 좋았던 이유가 이런 재고 평가 손실 부분이 예, 있었고 그 외에 뭐 ASP는 하락을 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리튬의 그 원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가격에 이제 재고로 매입했던 게 있다 보니까 예. 이제 그 재고가 투입이 되면서 이제 거기서 좀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전기차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지만 그 초반에 사실 분들은 샀지만 이제부터 살 사람은 사실 가격 저항이 있다. 그죠? 그래서 네.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전기차 가격을 낮추려면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되니까 배터리 업체들에게 가격이나 압력이 오는 방향 아니면 싼 배터리를 만드는 방향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그 가격 압박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업체들은 어떻게 그걸 극복해 나갈까요?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을 많이 인하를 하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수요가 좀 둔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격 인하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18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지금 가격 인하나 아니면 디스카운트를 좀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국내 뭐 배터리나 소비자업체들한테는 이제 마진 압박 우려가 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한 가지 뭐 대안으로는 이제 업스트림 즉 이제 뭐 메탈, 리튬이나 니켈 이런 쪽에 투자를 해서 수익성을 좀 개선시키는 방향이 될 수가 있고 그에 뭐 생산성이 향상시킨다든지 뭐 다른 방향을 통해서 좀 수익성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 IRA에 대해서 이제 외국 우려 기업에 대한 세부 규정을 얼마 전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25% 지분이고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게 맞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 쪽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러면 또 그에 따른 수혜는 어느 쪽입니까? 우선 이제 불확실성 해소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이제 칩스 액트의 25%의 지분율이 동일하게 좀 적용이 되었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실제로 원문을 보시게 되면은 중국이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이제 FEOC 가이던스는 이제 잠정 가이던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약 30일간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추가적인 확정적인 이제 FEOC 가이던스가 나올 예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핵심은 이제 25%의 지분율과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통제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배터리 부품에 해당되는 소재들의 좀 수혜가 좀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우선 이제 배터리 부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24년이죠. 바로 한 달 뒤인 24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수혜 강도가 좀 더 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배터리 부품에 해당되는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에다가 공장을 좀 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북미에 좀 진출하려고 하면은 이제 중고업체들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분리막이나 아니면 전해 같은 배터리 네. 부품 소재가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을 둘러싼 업황이나 원재료 가격이나 IRA 정책 등을 살펴봤는데 결국은 이제 실적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를 또 빠지는 상황에서 실적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3분기 실적은 대체로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소재업체들 특별히 4분기도 여전히 전망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 언제쯤 이렇게 실적이 좀 좋아질 시점인가요?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건은 이제 이제 전방 수요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는지와 이제 리튬 가격의 방향성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네. 있는데 우선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를 빠르게 좀 소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실적이 좀 의미 있게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구간은 내년 하반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 숫자로 확인하려고 하면 4분기 올해 지나고 1분기, 2분기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요. 2차 전지 이제 담당하시니까 전반적인 뷰를 좀 알려주세요. 그럼 내년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시각들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접근해가는 게 좋고 그 가운데서 어떤 쪽이 좀 좋을까요? 우선 내년은 좀 불확실성이 좀 큰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년 11월에 지금 미국 대선이 예정돼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전방 수요 둔화와 이제 대선으로 인한 이제 불확실성이 좀 가중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개별 종목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PE 안정화와 그리고 Q의 좀 점진적인 회복 그리고 25년 이후부터는 이제 배터리 공장들이 많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붙으면서 2차 전지 업황 센티먼트가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이 좋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하반기를 보시는 쪽이고요. 사실 2차 전지 애널리스트가 오시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갖고요. 시간은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 가운데서 어쨌든 그런 모든 걸 반영해서 셀이 있고 그죠? 그동안 네. 가장 뜨거웠던 뭐 양극재가 있고 그죠? 네네. 또 뭐 여타 소재 이렇게 봤을 때는 어느 쪽이 제일 좋습니까? 네. 우선 그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 쪽이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 내년 하반기에 이제 2차 전지 업황이 턴한다고 할 때는 이제 흔히 잘 아시는 양극재가 좀 베타가 좀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2차 전지 뭐 기대도 많았고 사실 걱정도 있고 또 놓칠 수 없는 그런 섹터 아니겠습니까? 2024년 2차 전지 전망했습니다. 키움증권 권준수 연구원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